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여러분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숫자가 생각나시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자리 숫자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119죠.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자신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두려움을 감수하고 우리를 구해주려고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오시는 분들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이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무서움 때문에 그분들의 두려움까지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요, 아마 이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지식 잉글리시 한번 출발해봐요. 뒤쪽에 공간 중이래요. 공간 중인 상태에서 불길이 있는 상태. 자, 먼저. So you say there's a lot I can for you see your There's a lot that I can do for you scream your life said another 엄마야, 엄마 맞죠? 엄마 죽어. 그럴 수가 있냐. So you say you're done. There's a lot that I can do for you scream your life. I won't say another word.
사실 119 대원들도 그 사고 현장, 화재 현장 혹은 사건 현장에 출발하면서 두려움이 앞설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다 견디고 현장에 오는 거잖아요. 굉장히 뭉클한 영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소방대원들의 소망은요, 바로 굉장히 자신들이 오래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근무 환경에 있어서 한 가지만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소박한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 자체도 조금 더 대목이 아픈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낡은 사다리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졌으면 그것도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빠르게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출하기 위해서가 이유라고 생각하니 더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사실 이건 여담인데 우리나라 아이들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소방관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그때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처음 갔을 때 느꼈던 충격인데 그런 꼬마 아이들 있잖아요. 5살에서 7살짜리 꼬마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 1위가 바로 911, 911 대원들입니다. 그들은 그 911 대원들을 영웅, 히어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소방관이 내 장래 희망이다, 영웅이 될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지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그분들의 소망을 잡았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은 정말 화면으로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뜨거운 열기를 다 헤치고 정말 가지고 있는 장비도 얼마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장비를 입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분들의 무엇이었죠? 소망, 희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배울 키워드는요, 바로 hope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유사어를 3가지를 먼저 학습을 하고 그 유사어에 대해서 의미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영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hope. hope. 우리 많이 배우는 단어죠? hope 이고요. 여기에 대한 유사어는 2가지를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요, wish. wish.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바로 desire. desire. 이렇게 3가지 hope에 대한 키워드를 2가지 유사어로서 정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하나씩 의미 살펴보도록 합시다. hope은요, 어원을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어원이요, hop에 e가 붙은 건데요. hop은요, 우리가 펄짝펄짝 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거니까 이 어원은 뭔가 뛰어다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확실하진 않지만 실현이 가능한 그런 소망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hope이라고 합니다. 뛰어서 그 hope을 잡는 거죠. 능동적으로 나의 소망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hope 혹은 leap이라는 어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의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미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Hope is a feeling of desire and expectation that things will go well in the future. 한 번 더. Hope is a feeling of desire and expectations that things will go well in the future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ope은요, 무엇이냐면요, 감정이에요. 감정이고 desire를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3번째 유사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희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pectation이요, 바로 기대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 희망 혹은 기대감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hop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기대감 혹은 어떤 감정이냐 하면은요, that 이하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things, 뭐 여러 가지 것들, things는 이제 것들이라고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미래에 잘 풀릴 것이다 라고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혹은 기대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pe은요, 유사어를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눈으로 말하는 거지만 영영사전에 나와 있는 뜻을 한번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의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유사어 수업을 이렇게 같이 해서 이거는 이렇게 같이 유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때에는 기억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상법으로 기억하지 않는 이상 그 세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다 외운다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번만 더 hope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영영사전으로 찾아보고 그 영영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를 또 한 번 보게 되면은요,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연상해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유사어들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pe에 대해서 설명할 때 desire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게요. Hope is a feeling of desire and expectation that things will go well in the future. 미래에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다 라고 가지고 있는 게 바로 hope, 소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wish입니다. wish, 정말 나 소망해, 희망해, make a wish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생일에 소원 빌어봐 라고 할 때 make a wish, make a birthday wish 이런 말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A wish is a desire or strong feeling that you want to have something or do something. 한 번 더. A wish is a desire or strong feeling that you want to have something or do someth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wish는요, 좀 전에 hope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실현이 가능한 희망이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wish는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요, 사실 실현 가능성이 좀 현저히 낮았을 때, 낮은 어떠한 소망이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hope보다는 wish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낮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는 wish를 사용한다는 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desire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desire라는 단어를 영영사전의 의미에서 벌써 두 번이나 체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ish와 hope과 desire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뜻뜻뜻 연상해서 꼭 학습해 주세요. 이거는요, 그 소망이나 혹은 열망인데요. 또는 강력한 감정, 어떤 강력한 감정이냐면요, you want to have something,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할 때 그게 나의 소망이자 wish가 될 수 있겠다. 나 너무너무 저 대학교 가고 싶어. 물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겠지만 그럴 때 정말 갈 수 없는 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wish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hope를 사용하고 싶을 때나 wish를 사용하고 싶을 때 둘이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체크해 두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 나왔던 단어죠. 바로 desire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desire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Desire is a strong wish. 정말 강력한 wish, 소망이래요. To do or have something.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가질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통점을 알아냈어요. 같은 상황에서 설명해 줄 때에는 유사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체 단어 표현이 나오니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습득을 해도 이 문장에 대한 내용 이해 혹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표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한 거죠. Desire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 desire is a strong wish to do or have something. 여러분 혼자 읽어보세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hope이라는 단어, 소망, 희망에 대한 단어를 배우면서 그 아래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다른 단어, 옆에 보시는 desire과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wish. 이 세 가지 단어를 유사어로 꼭꼭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따가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할 거니까 그거는 너무 지금 당장 외워지지 않는다고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소방대원들의 소망에 대한 문장 같이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분들의 소망은요, 낡은 사다리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000여 명의 소방관들의 소망은 낡은 사다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문장 내용 저희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보여요? 이 37,000여 명이라는 거는 소방관을
꾸며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당장 우리가 처음 작문 시작하는 그 스텝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의 소원인지 주체, 소방관, 다시 말한 주어가 되는 거겠죠. 소방관들의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바꾸는 것이래요. 뭘 바꾸고 싶은데요? 낡은 사다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 기름기를 쏙 빼내고 가장 많이 필요한 내용만 먼저 내용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소방관들의 소망은 사다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문장 먼저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소방관들의 소망은 사다리를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방관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소방관은 영어로 fireman 혹은 firefighte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fireman 혹은 firefighter. 일반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무슨 소방관인데 현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fire officer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방관을 의미할 때 현장에 나가서 누군가를 구조하는 소방관을 의미할 때는 fireman 혹은 firefighter이라고 두 가지 표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기사에서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firefighter이라는 표현 대신에 fireman이라는 표현을 써서 소방관의 의미를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 사다리에 대한 표현. 사다리는 영어로 climb up a ladder 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다리는 영어로 ladder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 표현 다 알았습니다. 소방관은 우리가 fireman이라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소망은 hope을 사용해서 먼저 하겠죠. 제 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다리는요, ladder. 자, 이제 여러분들은 문장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알았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소망은 바꾸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방관의 소망, fireman's hope. 소방관의 소망, fireman's hope. 뭐라고요? is to change ladders. 바꾸는 것, 바꾸다는 change라는 동사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Fireman's hope is to change ladders. Fireman's hope is to change ladders 해서 fireman의 소망은 사다리를 바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관들은 어떤 사다리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로 낡은 사다리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낡은이라는 표현은요, old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다리를 꾸며주는 형용사이니까 얘 위치 여러분들 어딘지 딱딱 감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ladder 가장 가까운 곳에 써야 되는 거겠죠?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소망은 바꾸는 것입니다. 낡은 사다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old가 어디에 있어요? letters 앞에 위치되어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Fireman's hope is to change all ladders. Fireman's hope is to change all ladders. 해서 노랑 색깔 old가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내용 바로 37,000여 명의 소방관들의 소망은 낡은 사다리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37,000여 명이라는 것에 소방관들을 수식해주는 조 아이들은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꼭 체크해 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 소방관 바로 앞에 위치하는구나. 소망은 바꾸는 거래요. 낡은 사다리를. 짠!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요. 사실 여기에다가 about 써도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좀 more 되는 사용을 했냐면요. 그것 이상만큼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 바꾸고 싶어 한다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해 주고 싶어서 이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소방관들이 낡은 사다리를 바꾸는 게 그들의 소망이다 라고 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약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뭐 about 해도 상관없습니다. approximately 해도 상관없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우리가 more than 뭐뭐 이상 또는 뭐뭐 정도의 사람이 라는 의미로서 more than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완성 문장 읽어봅시다. 시작! More than 37,000 firemen's hope is to change all ladders. More than 37,000 firemen's hope is to change all ladders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방관들의 소망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hope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머지 두 가지 단어 문장에 한번 넣어보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죠. 빈칸을 딱 뚫어놨어요. More than 37,000 firemen's blank.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갔던 자리죠? 맞아요. 소망이 들어갔던 자리죠. 첫 번째 문장 완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예문 같이 읽어봐요. 시작.
More than 37,000 firemen's hope is to change all ladders. 이게 지금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완성해 두었던 문장이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hope에 대한 첫 번째 유사어로 저희가 어떤 단어 배웠죠? 맞아요. W를 시작하는 wish 배웠죠? wish 넣었을 때 문장 이상한가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문장이 아니고요. 꼭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More than 37,000 firemen's wish is to change all ladders. More than 37,000 firemen's wish is to change all ladders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문장을요, 다른 단어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소리내서 읽으면은요, 그만큼 더 잘 외워지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도 쑥쑥 쌓이는 거예요. 단어를 하나하나 각각의 개체라고 생각해서 외우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더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문장을 통째로 많이 외우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wish 혹은 hope에 대한 유서. 마지막은 바로 wish와 hope를 설명할 때 많이 나왔던 단어. 그렇죠. 바로 D로 시작하는 desire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More than 37,000 firemen's desire is to change all ladders. More than 37,000 firemen's desire is to change all ladders. 이라고 해서 저희가 문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소방관들의 소망은 굉장히 쉬웠어요. 우리가 들어주려고 하면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소망들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근무 환경은 어땠길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분들의 소망이 단순히 그냥 낡은 사다리를 교체하는 것이었는지 그들의 근무 환경 영상으로 우리 확인해봐요. 그 뒤쪽에 공간 중이래요. 공간 중에 상태인데도 불길이 있는 상태. 자, 먼저 So you say I can for you see your life. 소방관들은 마지막 희미한 도와주세요, help me 라는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두 번째 단어는요, 소방관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일이죠. 바로 구하는 것. 구하다라는 의미를 저희가 영어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그곳에서 들리는 희미한 외침, 바로 help me, 도와주세요 라는 구조 요청인 거죠. 그래서 소방관들은 바로 구조를 합니다. 구조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rescue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의미 한번 영영사전에 나온 의미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영작해 보도록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구조하다, 구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rescue입니다. rescue. 읽으실 때 이 C 발음이 꼭 뭔지 Q같이 들리죠? 그 주의해서 꼭 읽어주세요. rescue. 잘하셨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갑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If you rescue someone, you get them out of a dangerous or unpleasant situation. 한 번 더. If you rescue someone, you get them out of a dangerous or unpleasant situat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rescue, 누군가를 구한다고 하면은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당신은 get them out of, 그들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들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dangerous, 위험하고 또는 unpleasant, 별로 좋지 않은 어디에서 situation, 상황에서. 그게 바로 구조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처음에는 영영사전의 의미를 살펴볼 때 영어 너무 많아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계속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영영사전의 의미도 우리가 보려고 눈으로 자꾸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제는 좀 잘 봐주는데? 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저희 지식 잉글리시의 학습 목표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그냥 좀 되게 많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그 양을요 조금씩 그냥 섭취하고 먹다 보면은요 그 의미 먹는다라는 의미가 좀 그런데 그렇게 자꾸 접하시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안 그래도 세 줄 넘어가면 매일 부담스럽다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좀 더 길게 풀어서 설명한 것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해 영어를 자꾸 겁내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f you rescue someone, you get them out of a dangerous or unpleasant situation 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구출할 때에는 위험하고 unpleasant situation에서 우리가 구출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외침인 거죠.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방관은 마지막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다 라는 이 문장. 소방관은 마지막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이 상황을요. 저희가 같이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소방관은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이 문장 먼저 같이 첫 번째 문장 확장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용 확장한 이후에 두 번째 문장까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run 이라는 의미보다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 전치사 into를 사용을 할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방관이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fireman이 되는 거죠. 소방관은 뛰어든다. 뛴다라는 run 이 표현 이외에도 어디로 into라는 전치사까지 같이 해서 정말 그 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쓸 거예요. 뛰어든다. 어디로 들어간대요? 불 속으로. 문장 보도록 하죠. A fireman jumps into 혹은 running into the fire. jumps into 상관없고요. 뛰어든다라는 표현 때문에 달려든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뛰어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jumps into라는 문장을 써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뼈대 문장입니다. 가장 키 내용을 쥐고 있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 fireman jumps into the fire. A fireman jumps into a fire. 오케이, 제가 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꼭 이 표현 아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의미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소방관은 마지막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어디로? 불 속으로 뛰어든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한 생명을요. 모든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직역한다기보다는 그 영어 문장으로 바꿨을 때 그 의미에 적합한 내용이 더 잘 쓰여진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쓸 때는요. 기준점이 한국어에서 나온 의미가 아니라 영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영작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그때 먼저 한국어로 뜻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영어로 많이 바꾸잖아요. 그때 한국어에 대한 내용이 영어 단어에 딱딱딱딱 짝 맞추기 같이 잘 맞춰지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한국말로 되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영어로 바꿨을 때 약간 어색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의역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생명을요, life라고 바로 이렇게 바꾸지 않고요.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떤 표현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방관은 뛰어든다. 불 속으로.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이 표현 저희가 영어로 어떻게 바꾸냐면요. 노랑 색깔이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to 구하다라는 의미 rescue라는 단어 배웠죠. 뭐 하기 위해 구하기 위해 마지막 한 생명이라도 그러면은 뭐 the last life 하면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the last person 그게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의미 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the last person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 fireman jumps into the fire to rescue the last person. A fireman jumps into the fire to rescue the last person. 그래서 마지막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문장 더 있었죠. 그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He was 뭐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의미 어떻게 할지 그 의미를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바꿀지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 사람은 요청하고 있었다 도움을 요청하다라고 할 때는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t person was calling for help. That person was calling for help. He was saying help me.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도 영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청하다라고 했을 때 call이라고 할 때는 그게 의미가 빡빡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call이라는 의미를 항상 전화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가 요청한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꼭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That person was calling for help. That person was calling for help. 이렇게 해서 두 문장 완성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쫙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A fireman jumps into the fire to rescue the last person. That person was calling for help. 한 번 더. A fireman jumps into the fire to rescue the last person. That person was calling for help.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방대원들은요, 이 마지막 한 사람, the last person까지 rescue, 구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 그 사람들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은 소방대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